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산책 중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소음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 응답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분이 그래서 좀 디테일한 그런 질문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다 못했어요.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데 지금 고민 중인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솔루션이나 제품을 직접 다루는 필드 엔지니어의 약자인 것 같은데, 자, 필드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계 회사,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당연히 핵심 기술을 일본에서 개발했겠죠. 그거를 한국의 고객들에게 설치해주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쓰는 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필드 엔지니어 혹은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제품을 설치해주고 뭐 그런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내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약자인 것 같은데, 자, 약자를 쓸 때는 보통 가로하고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랑 똑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은, 자, SM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은 이 SM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저의 그 연구 경력으로 추정해 보건데 시스템 매니지먼트 뭐 그런 전산 시스템 관리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자, 뭐가 좋을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지금 1번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지식을 얻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뭔가 우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예요. 자, 필드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는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보는 거죠. 박사들에게 이런 지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박사들은 주로 논문을 읽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실제 엔지니어링 필드를 뛰어본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로 기업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교수들은 실제로 뛰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제 석사 때 교수가 좀 그랬습니다. 제 석사 때 교수들은 기업이랑 커넥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기업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돌아가는 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시스템 매니지먼트 업무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나로 회사의 전체 시스템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뭐 비유로 말하자면 그 대기업 회장이, 자, 회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방구석에 앉아서 그 손금 보듯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쭉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를 하고 싶은 거는 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있다라기보다는, 아시겠죠? 하지만 저에게 어떤 선호도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합니다. 약간 그 CEO가 회사를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 제 성향이 누구 밑에서 막 일하는 것보다는 지시하고 편하게 사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업무를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로그인 해가지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치면은 그 시스템 다 보이는 거잖아요. 뭐 리눅스 쓴다면은 뭐 리눅스 명령어 몇 개 치면은 쭉 보이겠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쭉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시스템 매니지먼트 직무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러니까 님의 성향에 맞는 교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예를 들면 님이 다니려고 하는 그 회사에 필드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 같은 실무를 경험해가지고 그 회사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구한다. 그러면 님이 필드 엔지니어랑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를 했을 때 그 교수가 뽑아주겠죠. 아시겠죠? 반면에 어떤 교수들은 특히 제가 박사 때 했던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막 실제로 막 뛴다기보다는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로 뭔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연구 그룹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막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뭔가 뭐 이렇게 교류를 한다기보다는 제 박사 때 교수는 그 사람이 쓴 책이나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될지 안 될지 감을 잡아보고 될 것 같으면은 그 분야의 그 전문가한테 막 이렇게 친한 전문가들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될 것 같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논문이나 이런 걸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 보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뛰는 스타일의 엔지니어는 아니었던 거죠. 제 박사 때 교수는. 그 사람은 뭔가 누군가를 시켜서,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자기 밑에 박사 불러가지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 성향과 같은 거예요. 교수 성향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님이 뭘 하는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선호도가 있잖아요. 저는 필드 엔지니어랑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그 누군가 고객을 만나야죠. 사람 만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컴플레인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뭐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시키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별로 선호하지 않고 저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같은 노트북 하나로 시스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일도 거의 그거예요. 노트북 하나 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누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면은 그 하청업체 선정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네가 이거 좀 해줄래? 하면서 저는 그 소위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한테 뭐 시키고 본인은 꿀 빠는 뭐 그런 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좀 게으르고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잔꾀는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니지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엔지니어링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막 실험하고 막 뭐 실험실에서 막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본인 취향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님이 20살 때의 저라라는 마음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는 님한테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을 뚫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본인이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필드에서 뛰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님의 성향의 문제예요. 어떤 성향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실제로 물건을 다뤄보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뭔가 그 조직의 어떤 리더가 돼서 남에게 지시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자 해결이 됐죠. 자 근데 2번 얘기해 볼게요. 2번 그래서 1의 차선책으로 그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주력인 회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의 그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나 뭐 시스템 매니지먼트 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악명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가만히 앉아서 노트북 하나로 시스템을 뚫어보면서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런데 앉아가지고 남한테 이래나 저래나 하면 진짜 짜증납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거죠. 그걸로 컴퓨터 공간에서 어떤 실험을 직접 해보지 않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서 제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게 될지 안 될지를 이제 그 연구팀에 얘기해주는 뭐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게 제 이제 박사 때 주로 연구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문가죠.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었어요. 그때 얘기죠. 근데 제가 뭔가 시뮬레이션 해놓으면 제가 그때 과장이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의 C자도 모르는 그 소위 말하는 정말 컴퓨터를 쥐뿔도 모르는 부장들이 내가 해놓은 시뮬레이션 막 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야. 저게 뭐 정확한 거예요? 저게 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게 뭐 어떤 파라미터를 쓴 거예요? 하면서 시뮬레이션의 C자도 모르고 시뮬레이션의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매니지하니까 제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뭐 시뮬레이션 자신의 일평생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관두고 이제 다시 미국 면접을 봐가지고 미국은 나왔어요. 미국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나의 상사가 나보다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윗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 내 윗사람들이 늘 내가 물어볼 게 있고 내가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구적으로 늘 우러러볼 만한 존경스러운 점들이 있는 사람이 내 윗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학벌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벌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물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학벌이 좋은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공부를 안 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 분야로.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학벌과 나이.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좀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벌과 나이. 이거 가지고 거의 위로 올라가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그래서 내 윗사람들이 나보다 이 업무적으로 나보다 똑똑한지 이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을 모르고 나보다 일적으로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내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이제 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한국적이지 않은 문화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이다. 그럼 내가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럼 시뮬레이션 하다가 도 같으면은 이제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사에서 이제 너는 직접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매니저가 돼서 네 밑에 애들이 시뮬레이션 하게 하고 너는 그걸 관리해라.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를 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요게 미국식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학벌을 전혀 보지 않아요. 오로지 시뮬레이션 실력으로만 위로 올라가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같은 그런 일을 했을 때 갈등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한국 대기업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학벌주의와 파벌주의 그리고 그런 나이 이거를 가지고 사회생활이 결정되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사실 그 문화는 유교에서 오는 거예요.
유교. 그러니까 유교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 거죠.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좋은 전공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갈 거면 한국적이지 않은 것을 경험해야 돼서 미국계 한국지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일본계 한국지사도 최선책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필드 엔지니어,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이런 실제로 뛰는 거랑 방구석에 앉아서 노트북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니지먼트 같은 직무 중에서 저 개인은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선호한다. 왜냐면 제 성격이 굉장히 게으르면서 이렇게 남에게 뭐 일 시키고 나는 편하게 사는 거를 좀 선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 지인 중에는 직접 실험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필드 엔지니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질문에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시스템 매니지먼트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님의 성향에 따라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시스템 매니지먼트 차이가 뭐냐면, 자, 일단 여기서 이거를 사회의 계층 구조로 본다면, 자, 왕과 귀족과 서민, 이 세 가지의 계층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스템 매니지먼트는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 매니지먼트. 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그 밑에 한 귀족쯤이 하는 거예요. 이 귀족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진 않지만 왕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종의 한 지역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나온 쌀들을 다 이제 하나로 모아서 창고에 넣는 뭐 그런 일이죠. 그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가 이제 서민이라고 보면 돼요. 농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른 업무예요.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공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 장비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각 공정에서 관리해서 개발해 놓은 공정들을 하나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결합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치면은 각 개개의 코딩하는 프로그램들이 코딩해 놓은 걸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매니지하는 게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가장 최상이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중간 단계고, 필드 엔지니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는 가장 하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시스템의 중심이 돼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막 밤늦게까지 뭐 일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뭐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정말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 이런 걸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저는 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누가 다 뭐 해라고 시켜서 그냥 내가 그냥 군말 없이 그냥 그거 편하게 하고 그냥 월급 받고 끝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뭘 하고 싶은지 하면 되는데, 저의 성향은 남 밑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내가 플랜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회사를 되게 잘 경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나 뭐 중세 유럽에 태어났으면, 어디 뭐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그 사회를 잘 구성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재벌 2세들이나 뭐 역사 속에서 보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방탕하게 살고, 그 사람들의,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케이스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부자로 태어나서 뭐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실제로 일하는 농사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엔지니어링 이론에 적용하면은, 즉 필드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뛰어보지 않은 채 최상위 매니지먼트로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필드에서 뛰어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필드 엔지니어링도 경험을 해보고,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링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매니지도 해보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경영진으로 올라가고 사장이 되면 최고죠. 미국이 보통 이렇게 돌아가요. 미국이 그래서 학벌 사회가 아닌 거예요. 미국은요,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밑바닥부터 대학 졸업하고 밑바닥부터 들어가요. 보통 미국 사람들 보면은 대학을 간 마침에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요. 왜냐면 미국 대기업이 안 받아줍니다.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명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뽑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 보통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중소기업에, 이름도 듣도 못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경력을 한 5년쯤 쌓고 소위 말하는 짬밥이 생기면 그 세상을 좀 통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위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최고 명문대를 나오면 최고 대기업에서 세상 경험 하나도 없고 실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한국 대기업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학교 4년간 배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그런 이론들을 몇 번 배웠는데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받아준다면 그게 바로 학벌 사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한국 사회에서 조금 불합리함을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자, 봐봐요.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한국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나이가 차가지고, 연차가 차가지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미국에 가서 세계 정상의 기술을 배우고 왔는데, 저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연구한 것들을 1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면은 제가 그 사람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학벌 상관없이 뭐 랭킹 100등, 200등 밖에 나온 사람이라도 필드에서 어떤 한 분야로 전문적으로 기술 쌓으면 고수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미국에서는 대학교만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공계는 철저하게 경력직들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요즘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물 먹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귀국하고 있으면서 그 한국의 기존의 이런 학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경력 사원 위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뽑으려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회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합리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 4년 졸업장 하나, 명문대 졸업장 하나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회사를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공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공계는 기술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려봤고,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최상위, 필드 엔지니어링,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최하위, 중간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우열이 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시스템 매니지먼트로 가는 커리어를 쌓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님이 커리어 플랜을 님이 짜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좀 편하게 사는 길이고, 필드 엔지니어링이나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링은 힘들게 사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죠.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농민들의 아픔을 모른 채 왕이 된다면 그 국가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도 지어보고 죽도록 고생해서 막 그 농사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성공도 해보고 농사로서, 그 다음에 그 지역 관리자로서 올라가고 귀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쌓고 정치력을 쌓고 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은 천민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 만들었던 국가, 초대 국왕이라고 하죠. 그 국가가 가장 강해요. 그러다가 태어나 보니 왕족이네 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나면서 국가는 점점점 약해지다가 이 왕조가 이렇게 막 가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라요.